무역 보복 수위가 인터벌이 좀 길면서 잦아들면 네. 이거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트레이드 프릭션 정도로 그러니까 무역 마찰 정도로 해결이 되는데 네.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바로바로 하는 것은 조짐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중간에 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꼭 이런 상황이 한국이 끼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미중 얘기를 먼저 해보면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아픈 부위를 건드렸다고도 볼 수 있죠. 미국산 돼지고기, 뭐 과일.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에서 나올 수 있는 품목들을 지금 건드렸고 여기에 더 나갈 수 있다.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아이오와 있어서요. 오하이오 뭐 이런 쪽인데요. 네네. 네. 이쪽이 이제 주로 오하이오 같은 건 이제 사과 이쪽이고 과일. 그다음에 이제 블루베리는 오리건 쪽에 이제 주로 하는데 네네. 이런 주가 주로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주에 이렇게 미드웨스트 쪽에 걸쳐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주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특히 큰 품목은 뭐냐면 대두거든요. 대두. 대두. 소이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 이건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핵심 포인트를 노려서 국내 정치 기반을 와해시키는 효과적인 걸 사는 거고 미국은 이제 워낙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규모가 워낙 크니까 약 4,800억 달러 수입에 1,000억 달러밖에 수출을 안 하고 그래서 약 3,750억 달러가 무역 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4,800억 달러에 약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걸 하면은 약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조금 넘는 규모의 중국산 수출에 대해서 때린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딱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강대강이란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처럼 초강수를 둘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중국은 대응을 하더라도 별로 대응할 게 있겠느냐 그거죠. 제일 이제 센 것이 뭐냐면 미국산 항공기하고 보유하고 있는 국채거든요. 네. 예. 근데 국채는 잘못 내리면 이제까지 보유했던 걸 모두 잃는다는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미국 증시 시장을 흔들 수는 있지만 중국한테도 손해오는 그런 정책이니까 잘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보복을 빨리 하고 실행을 하면서 예. 특히 지금 대외 상무부거든요. 중국은.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거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조금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명한 발언이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런 발언이 생각날 정도로 예. 지금 강대강이어서 오늘 이제 미국이 관세 목록을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주미 중국 대사가 받은 만큼 갚아주겠다. 뭔가 또 보복 조치가 이어서 나올 것 같은 예상. 항공기하고 소이빈 같습니다. 항공기와 항공기하고 항공기하고 소이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 몸을 희생하라도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때리겠다고 그러는 국채죠. 트레저리 번. 미국 증시가 출렁거릴 수 많이 흘려보입니다. 그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국제 보유 규모가. 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게 양쪽 손에 갑자기 이게 빠른 속도로 예, 실행을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수기기관이 또 충분히 주지도 않고 이쪽이 내리니까 갑자기 보복 그러니까요. 조치를 네.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조짐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트레이드 프릭션은 언제든지 있어 왔는데 이것이 무역 전쟁으로 가는 양상은 2차 세계대전 바로 전에 대공황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경쟁적 평가 절하를 하고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고 그러면서 양 블록이 이제 갈라지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벌이니까 서로들 루스가 되니까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희생양 내세우고 희생양 내세워서 이제 국가사회주의라고 그러는 아주 극우 민족주의 발언하고 그러면서 전쟁 일으키고 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막아야 되겠다. 우리가 한 50년 동안 잘 살았잖아요. 전쟁 없이 세계대전 없이.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미중 간에 붙으면 이거는 세계대전인데 G1, 2 아닙니까? 네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는 통상학자로서 좀
위기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과 중국 측만의 손해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다른 국가들까지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우리가 거죠. 이제 G1,2라고 그러는 구조를 보면 예. 이게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보통 우리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미국은 생산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중국은 소비보다 생산을 많이 해서 그걸 수출을 해서 네. 그다음에 그 남는 것을 적자를 달러라는 소위 말해서 시스템으로 달러 중시로 그거 메꾸는 시스템이 이제까지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 그냥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의 부품 수출의 대중 수출의 78%, 대중 수출이 약 1,420억 달러가 되는데 78%가 바로 중간재예요. 그게 거기에 중국 부품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가 G1,2에 다 매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블록화로 갈 조짐이 지금 연결고리가 전부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